안철수 의원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끝나고 보내드렸다고요.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예, 안철수 의원이 끝나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보내드렸고요. 참고로 안철수의 남자 이준석 전 대표를 저희가 내일 모레 인터뷰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순서인데 오늘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오늘 뉴스 브리핑 우리 최윤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머리 하신 거예요? 네. 앞머리 잘랐습니다. 왜 자꾸 외모에만 신경 써? 우리 기자들은 다. 아니, 제 문제가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게 문제였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해결된 지적을 겁니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제부터는 조금 신경 쓰고 나옵니다. 예. 네. 자,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분들이 아직은 대다수인데요. 네. 네. 앞머리 좀 자르셨고 약간 웨이브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옆쪽으로. 그냥 커트만 했어요. 커트만 네, 합니까? 네.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좀 더 웨이브 컬이 살았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오늘 제가 예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범인 하나 이 자리에서 잡습니다. 그건 이제 이따 뉴스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대통령과 폭탄주입니다. 왜 그래? 우리 방송 없애려고 그래요? 대통령과 폭탄주 방송 없애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눈치를 많이 봤는데 네. 모든 언론이 다뤄서 이제 우리도 다룹니다. 그래. 알긴 미리 알았는데. 네,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폭탄주를 언제 드셨대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11월 24일이에요. 11월 24일. 네, 벌써 한 보름 지났죠. 이때가 우리가 한창 네. 그 부산 엑스포 때문에 열을 올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발표하긴 전에? 네, 발표하기 나흘 전입니다. 4일 전이죠. 어디서 드셨는데? 근데 이제 폭탄주라는 게 사실 일상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일상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일상인데 그 장소가 아주 그래도 느낌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한식당에서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도 느낌 또 있어요. 재벌 총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저는 뭐 딱히 멘트 코멘트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럼 제가 이제 기사를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21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 한식당 관계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1994년 파리에 문을 연 고급 한식당이고 식당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그분들이랑 굉장히 구다리가 크죠, 이거 지금. 경제인들 다 와서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했고요. 술도 곁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그 보도가 대통령실에서 나올 리는 없잖아요. 어디서 나왔어?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그 기업에서 나왔을 확률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관계자 멘트가 다채롭게 있어요. 거의 이제 여기 있는 5개 기업과 다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현장에 있는 기업 쪽 관계자들이 술자리를 다 인정을 했고 이름은 다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수행도 없이 총수들만 참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식당 예약이나 뭐 이런 식사 준비 같은 걸 전부 대통령실에서 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 총수들 오너들도 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물리고 거기 앞까지는 같이 갔겠죠. 혼자 갔을 리는 없는데 그 식사 자리에는 이제 대통령과 총수들만 함께 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하게 하시려고? 좋아, 빠르게 가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녁 시간은 8시에서 밤 10시까지가 이제 공통된 시간이고요. 11시까지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3시간 정도? 네, 2-3시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게 이제 폭탄주를 드셨다. 폭탄주는 확실하죠? 네, 이거 좀 팩트 틀리면 큰일 납니다.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랑 뭐를 만 거죠, 이게 분명히? 네, 그랬다고 합니다. 소폭이라고 이제 워딩이 나왔습니다. 소폭? 네네. 그럼 소주랑 맥주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군요. 네네, 비율까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요. 소주와 맥주를 적당히 섞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단신이니까요. 네,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네, 다음 뉴스는 뭐요? 경복궁 불벼락. 이게 웬 날벼락? 제가 이거 범인 잡습니다. 네. 어떤 놈인지 제가 예고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역시 이제 많이 알려진 기사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16일 토요일 새벽 2시경에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요.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출동을 했는데 이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에 담벼락에 낙서가 돼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조금 이렇게 사회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아니 모두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네. 근데 이제 내용이 아주 민망합니다. 영화 공짜. 영화 공짜하고 옆에 무슨 그 사이트 사이트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네. 주소가 같이 있었죠. 담겨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사건이 여기까지 벌어졌고 네, 이거 네. 범인 잡는다고 지금 경찰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자주 가는 사이트이신가 봐요. 되게 자신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프로가 이거 거의 뭐 저는 90% 이상 확률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썼잖아요. 네. 보통 이런 거 쓸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훼손 목적 그러니까 훼손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메시지 전파가 목적인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훼손 목적도 아니고 훼손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난 거고 광고 목적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광고해봐야 그렇게 광고도 되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이거 보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해당 그 사이트, 해당 그 뭐 이른바 영화 공짜라고 하는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면 이거 답이 나오는데 네네네. 그거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불법 사설 토토 광고로 도배된 사이트예요. 그거 사람들 낚으려고 영화 공짜는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돈을 엄청 잃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 몇천 잃었는데 네. 전화해갖고 이거 좀 잘못됐으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또 문제가 많겠죠. 걔 불법 토토 사이트니 얼마나 뭐 돈 불투명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네. 뭐 잘못 입금됐으니까 2천만 원 좀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거 했겠죠. 네. 근데 거기서 아이고 아이고. 잡수세요.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놀린 거야. 열이 받았죠. 그래서 이거를 썼다. 이 사이트 수사라고 쓴 거다 이거는. 예.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니까 좌표를 찍은 건가요? 예, 신고해도 잘 안 되니까 경찰 아. 신고 아유 그 해외 서버라 못 잡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그냥 박아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경찰이 인터폴이랑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이렇게 좀 쓴 거다. 나는 이거 90% 이상 확률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곧 성지가 또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 뒤에 뭐 누가 따라서 모방 범죄한 건 그건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뭐- 이제 모방 범죄가 아닐 것으로 그래요? 보이기도 그렇다면 이제 해요. 그 사람입니다. 네. 확실합니다. 왜냐면 예. 이번에 뭐 가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하루도 안 지나서 또 다시 이렇게 담벼락 낙서가 다시 발견됐거든요. 추가 낙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같은 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사건을 볼 때 관점이 참 다르다고 느끼는 게 네? 정프로는 여기 이제 범인과 영화 사이트에 되게 치중해서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만 드냐면 머리 생각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생각만 들냐면 네. 여기 이제 종로 경찰서 서장님은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CCTV가 많은데 서울에 정말 CCTV가 많잖아요. 내 동선을 모를 그렇죠, 수가 그렇죠, 없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경복궁만한 문화재가 있나요 지금 음. 서울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갔는데 다음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와, 근데 이런 종로 경찰서장님은 잠이 올까요? 가시겠구나. 네, 그분이 다음에도 서장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아. 많이 됐고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네. 스프레이를 뿌리자마자 뭐 바로 지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지우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제대로 다 이제 훼손 없이 지워지는지도 좀 걱정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예. 정프로 경험 아닙니다. 저 그런 스포츠 소도가 안 해요. 인생이 정말 다양한 경험으로 구성된 분이죠. 하하. 네, 거긴 한번 가봤어요. 네. 토토는 솔직히 안 해봤고 네네. 그 경마장은 한번 가봤어요. 경마장 저도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해봤어요 경마장 가서?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막 뭐 폭풍질주 뭐 이렇게 애들 이름이 다 네 글자잖아요. 아니 두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 막 달리면 내 마음도 콩닥콩닥 해가지고 와. 될 것 같고 막 그런. 말 달리는 거 그렇게 그 가슴 뛰어본 게 옛날에 그 택시 탈 때 말고 처음이었어요 그때. 네, 미터기 올라갈 때. 택시 막 미터기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 콩닥콩닥하지 않으시죠? 미터기 올라갈 때.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이거 또 최윤경 기자 글로 갑니까? 네. 자, 여튼 요놈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그 포인트 경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주 설득력 있어. 항상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상해 봅니다. 좋습니다. 아마 피해 금액이 훨씬 더 클 거야 아마. 당연하죠. 5천만 원 이거 다 복구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물게 해야 됩니다. 다음 뉴스요? 돌고 돌아 한동훈?
아, 그죠. 비대위원장. 네, 뭐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기승전 한동훈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 뒤로 비대위원장을 먼저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인 체제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뭐 사실상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을 반드시 붙이겠습니다. 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제 당초 원래 한동훈 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원래 이제 장관들 몇 명, 한 대여섯 명 내보내고 한번 물갈이를 하려고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안 나와서 내년 초에 한동훈만 원포인트로 하나 이런 추측들이 많이 있었고 조금 더 나올 때 그럼 드라마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뭐 그것도 저것도 없이 당장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예고했던 그 네. 어떤 멋진 모습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약간 좀 모양새가 모양새가 좀 그렇죠. 예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모양새가 더 지금 곤란해진 것은 뭐냐면 지난 금요일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네네네네.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국민의힘에 보면 대통령실의 레이더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연판장을 돌린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저 사람 싫어하나 보다. 이분들이 지지 선언을 한다? 그럼 윤심이 저기가 있나? 라고 지금까지 해석을 해왔는데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한동훈 장관의 이제 비대위원장 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근데 그분들 똑같은 분들이 지난주 초만 해도 김기현 당대표를 유지해야 된다는 또 주장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레이더 끊긴 레이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자, 해석을 해보자면 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을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에게 대표하고 의원 출마하지 말아라. 대표는 유지하고 총선 치르되 대신 너가 출마하진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더를 딱 맞춘 분들이 김기현 대표를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대표가 내려왔잖아요. 그 뒤로는 바로 한동훈 썰이 나오면서 비대위원장은 역시 한동훈 장관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먼저 깔아준 거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이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왔는데 이 비대위원장은 구세주가 아니다. 그렇지. 그 한 장관을 조기에 소진해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 네.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선거 한 번 안 치러본 분이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부담되지 않겠느냐 비대위원장으로서. 너무 일찍 등판하면 한 4개월 동안 야당이 집중 공격을 받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용산 레이더 의원들은 한동훈을 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네. 근데 주말 사이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한동훈 카드의 장단은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장점. 정치 신인, 이 국회 여의도 바닥은 무조건 새로 오는 사람 일단 좋아하잖아요. 신선하다고 느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중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바로 이제 들어왔을 때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수 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출근을 많이 하겠어요? 국회 출근을 많이 하겠어요? 지금도 국회 출근이 정말 많아요. 국무위원이라서. 근데 이제 반대로 한동훈 하면 검사 출신이라는 게 매우 강한 뭐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 그렇잖아요. 정체성이죠. 네, 그렇죠. 한동훈 저 검사 그 자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비판을 하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내년 총선은 어떻게 치를 것이냐? 윤석열 심판 선거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좋은 카드가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엄청 높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전혀 30%대에서 계속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 심판 선거, 정권 심판 선거가 되면 불리한데 그럼 아예 다른 인물을 내세워서 대통령실과 약간의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용산에서는 좀 신선한 사람 이렇게 했다가 거기 말 안 듣고 뭐 이럴까봐 그런 우려가 그러시나?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하게 안 될까?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신선한 사람은 없죠, 더 이상. 비대위원장 후보에 누가 오면 신선할까? 신선한 사람? 네. 한 백종원 신선을 하잖아요. 밥통령.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비대위원장으로는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여기다 500원을 걸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오후에 있는 외부 일정을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것 때문에 500원 안 건다는 게 아니라 이건 아마 고민을 하는 모양새 그리고 바로 노출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관계자 발로 기사가 좀 전에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누가 그래요? 한동훈 장관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이 전원이 된 거예요? 네, 전원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비대위원장을 갔을 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당선도 돼야 되고 선거도 성공을 시켜야 그러니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한동훈의 정치 인상이 시작부터 매우 그렇죠. 난항일 수가 있거든요. 완전 승리 못하면 또 그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당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녹록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이제 고민 좀 하고 있을 것이고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근데 내일 정도는 내일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어요. 그럼 대통령과 장관이 얼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입장 정리를 좀 서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후에는 법사위에 출석을 하기 위해 국회에 나옵니다. 그럼 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네. 얘기를 좀 하게 되겠죠. 네. 뭐 비대위원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떠냐는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박하긴 한데 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죠? 네. 상상력이 너무 많이 나가면 사고가 납니다. 신선하긴 한데. 네. 자, 그러면 돌고 돌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500원을 건다 이거죠? 아니 안 건다니까요. 안 건다고요? 네. 예. 제가 원래 되게 잘 걸거든요. 저 500원 드려도 안 걸어요? 아니 뭐하러 좀 확신이 지금 안 서요. 확신 한동훈 안 장관이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게.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뉴스 하나 받고요.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네. 다음은 화려한 하객입니다. 화려한 하객? 네. 뭐 결혼식? 네. 결혼식은 아니고요. 네. 어제 아주 또 기쁜 행사가 하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저 신당 창당. 네. 네. 드디어 제3지대에서 가시화된 첫 당이 이제 온 거예요. 새로운 선택하고 우리 여기 출연했던 네. 김태섭 전 의원, 네. 그다음에 정의당 대표는 조성주 씨가 대표를 하게 됐는데 거기 내 세 번째 권력이 공동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세 번째 권력이에요? 당 이름이? 정의당 내 세 번째 권력. 당 이름은 아니고요. 그 내부의 세력을 그렇게 세 번째 권력? 지칭을, 네.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새로운 선택이에요, 당 이름이? 아니, 공동 창당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당 이름 뭐냐고 새로 당 만든. 이름 새로운 선택과 그 세 번째 권력 공동 창당이죠, 뭐. 이거 당 이름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보세요. 공동 대표예요, 두 사람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걸 갖고 온 것은 제가 항상 이제 영향력 없는 이슈는 좀 제끼고 간다는 이제 모토를 갖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창당 대회였어요. 아주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 왜 그렇죠? 주최자보다 축사자의 면면이 더 화려합니다, 지금. 누구입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조금 당겨주시면. 네? 축사한 사람들? 네. 여기 참석한다는 게 정치인이 어떤 행사에 간다는 건 매우 큰 의미를 그렇죠,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보세요, 지금.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양양자, 이렇게 유호정 이런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축사한 분들이에요? 네. 이 당에 함께 하겠다고 아직 의견 밝힌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고. 아주 독특한 모양새죠, 이거는. 보통 창당을 하게 되면 네. 그 당에 헌신할 사람들이 같이 와서 저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네네. 근데 축사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오묘한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네, 영상 민주당.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하 영상. 멘트를 영상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참석은 안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진중권 뭐라고 하나요? 지금 전 교수인가요? 진중권? 네네. 네네네. 진중권 방송인. 방송인께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교수일걸요 아마 근데? 그런가요? 네. 되게 재밌죠. 그리고 축사 멘트도 오묘합니다. 지금 제3지대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삼지대 위원장이 아버지.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여러분이 뜻을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얘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다소간의 차이를 내려놓고 새로운 선택지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대장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 주시리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이상민 의원 있잖아요. 네. 민주당을 탈당한 네네네. 다른 점을 논의하는 건 지금 사치스러운 상황이다. 다른 점을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고 네네. 같은 점, 무조건 공통점 같이 찾아서. 가야 된다 지금.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왜 이렇게 상당에서 혹은 신당에서 아니면 어려울 때 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있어요, 그분은? 그게 제 오랜 궁금증이었거든요. 네. 1당에서도 찾고 2당에서도 찾고 3당에서도 3당에서도 찾고. 찾잖아요. 왜 이렇게 찾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이제 아주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되게 합리적인 말을 해요. 잘 보면 이게 선거가 되면 사람들이 다 미친다고 하는데 막 종횡무진 정신 못 차릴 때 되게 이제 뭐랄까 조금 상황을 잘 정리하는 조언 같은 걸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힘이 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전 사실 크게 무게를 두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매 선거 때마다 보여주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연세 좀 있는 분들은 엄청 이 김종인 위원장 보면서 희망을 또 가질 것 같기도 해요. 네. 80대 한참 넘었죠 지금. 네네 그런 네.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화를 안 받으세요. 주로 사모님이 이제 연락을 받으시고 연결을 아 그래요? 해주십니다. 네. 진짜 옛날 스타일이시다. 네네 그렇죠. 네. 아 그럼 보통 전화 받아갖고 네 평창동입니다. 뭐 이런 거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연결 아무튼 그 우리가 이제 보좌진한테 연락하듯이 사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하여튼 제3당의 지대인데 지금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포인트 또 있어요. 네, 이걸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기도 네. 했는데요. 류호정 의원이 여기 있어요. 류호정 사진을 의원 보면. 참석했어요. 네네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실은 매우 핵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여기에 지금 그 당원이 되지 못한 것은 이분이 정의당의 비례대표잖아요. 정의당 당적 당연히 있고요. 당연하죠. 네. 정의당에서 만약에 나온다? 그럼 이분 비례대표에서 그냥 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얘는 지금 우리 당 뭐야, 우리 당 1번이 비례대표로. 어디 가서 뭐 거의 당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6일까지 이미 시간 지났죠. 네. 사퇴하고 당적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네. 길을 막아버렸어요. 쫓아내 주세요, 차라리 뭐 이런. 그거죠. 예.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그 정의당 의원 카톡방에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네. 아, 그거 팩트입니까? 탈퇴가 됐습니다. 네. 기사 났고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회가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해서 네. 이거 징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너무 민망한 정의당 입장에서 게다가 1번 비례 1번인데 아.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네. 네가 처음부터 1번이었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면 청년 할당으로 네. 전체 그 득표율 순에서 19등인가 그랬었어요. 류호정. 네. 근데 이제 류호정 의원이 1번을 받았거든요. 비례를.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의당 내에서 비례 순번을 가지고 투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류호정 의원 저 밑에 있었는데 청년 가산점을 받고 비례 1번이 된 거예요. 아. 그리고 여성 가산점을 받고 아, 또 맞아. 비례가 되고 그거 있었던 이런 것 일들 같아요. 정의당에서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별 옛날 얘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전에 출연했던 김성애 소장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결혼 4년 차에 청첩장을 돌리고 있는 일이다. 결혼 4년째. 지금 국회의원 4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새로 딴 당 가겠다. 근데 이제 류호정 의원 입장에서는 출당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이 추방을 하면 의원직이 유지가 안 됩니다. 되니까. 근데 내가 나가면 의원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씨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례대표는 항상 이런 얘기가 있죠. 있더라고 예전부터 네, 보면.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없나? 자, 그리고 또 뉴스가 있죠? 네, 다음은 고립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대표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고립됐어요? 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립이 시작됐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 180명 가까이 되잖아요. 170명 가까이 되잖아요. 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이 올라갑니다. 근데 약간 신기한 게 네. 원래 이제 인터뷰 때 많이 좀 들으시고 네네. 보통 뉴스 때 좀 덜 들으시잖아요. 네네. 지금 인원이 더 늘어났어. 아, 그래요? 왜 그렇지? 아하. 야, 최인경 기자 팬이 없습니다. 없죠? 네네, 없어요. 아, 내 머리 때문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머리 보고 굉장히 나갈 수 불편한 없어. 거 좋아하시네요. 보기가 썩 유쾌하진 않지만 네. 뭐, 흰머리도 있어 눈물 날 것 같아요. 아이, 그 아버지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화면 머리 안 나가는 거 네. 얘기하지 마세요. 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이 나왔어요. 네.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이. 아, 신당. 추진 중단해달라라는 아, 호소문을 그래요? 올리고 올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 사인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초선인 강북구 강준현 이소영 의원이 네. 분열은 필패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써서 서명하라고 했는데 의원 100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 당에 있는 자기 후배 정치인들이 그만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외롭겠다. 여기에다가 그 우리가 비명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따라갈 거라는 추측도 아주 조금 있었잖아요. 네. 근데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사인했습니다. 하지 마. 진짜? 사인까지 했어요? 네네네, 같이 사인을 했어요. 아유.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기분이 매우 나쁜 티를 네. 팍팍 내셨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걱정을 알겠으나, 그럼 이제 신당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을 어떻게 바꿀지 니네가 먼저 갖고 와야 된다. 네네네. 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온 버릇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친문계 중진인 전해철 의원이 이쯤 되면 이제 당 대표 나설 때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뭐 하는 거야? 네.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서 이낙연 신당 해결해 달라 지도부가. 대표가 해결해라. 네. 사장 나와라. 네, 이재명 대표 나섰습니다. 뭐래요? 자, 어떻게 했냐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 봉쇄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전 대표 봉쇄 아, 작전. 봉쇄 작전으로 가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브리핑을 할 때 네. 18일 오늘이에요. 네.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아, 여기 맞아, 시사회에 총리들과 맞네. 이재명 대표가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주 열궂은 지금 그 스케줄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2시 시사회에 가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7시 시사회에 가서 만나지 않는 것으로 조율을 하셨구나. 네, 서로 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가 전 총리 연쇄 회동에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총리 연대설이 아주 잠깐 있었잖아요. 아. 그리고 선긋기 나섰다고 제가 그때 네네네네네. 말씀드렸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20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랑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계격파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낙연 그 전 대표랑은 네네. 만남 일정이 전혀 조율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고립 작전이네. 네. 아, 어떻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감수하는 것은 총리들이 만나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이를테면 선거제, 김부겸 전 총리는 선거제 관련해서 얘기를 네. 하려고 하고 저 정세균 전 총리는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지적을 할 건데 네. 내가 혼나겠다는 거예요. 아, 혼나더라도 혼나더라도 만나서 이분들을 민주당 다시 끌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겠다. 대신 이낙연 전 대표는 철저하게 고립시킨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사진을 참 띄웠으니까 한번 보여준. 이낙연 전 대표가 안 먹어도 될 욕을 이 사진 때문에 엄청 먹고 있다고 뭐예요, 이게? 하네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여기 이낙연 대표 측근들이 만든 포스터래요. 아, 그렇죠? 네네네. 아, 근데 근데- 신당은 확실히 가시긴 갈 모양이네. 그럴 모양인데요. 이제 저 사진을 손흥민 보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 있잖아요. 잠깐만, 저거 블랙핑크 아닙니까? 네, 거의 이제 한국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아, 간판 스타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아, 저건 아니죠. 네. 아, 저거는 저도 좀 그런데요. 불편하죠. 저도 김연아 선수의 이제 광팬이거든요. 아, 김연아 선수는 저는 괜찮고요. 아, 블랙핑크 맞아. 네, 소니선도 저기 들어와 안 돼, 안 있고. 돼. 근데 저분들의 아, 저 광고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얼마인가. 저건 안 돼요. 근데 이제 개인들의 동의로 문재인 대통령 심지어 곁가지로 저 맨 끝에다가 갖다 놨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도 있어요? 잠깐만, 저거 아이유 아니야? 유재석 씨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아, 자, 최윤경 기자. 네? 지금 충격적인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네네네. 아, 이게 생방송 중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봤는데요. 네. 아, 이거 별명 맞긴 맞아요? 무리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리는 무리고 네네네. 맞긴 맞냐고요.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김연아 선수의 광팬이어가지고. 잠깐만. 본인 카톡 프로필 문구가 청계산 김연아 맞습니까? 한 20년 전에 한 거예요. 그게 좀 죄송합니다. 아니 20년 전이라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이거 너무 아니 저는 뭐 근데 이거 사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김연아 씨랑은 아무런 네. 뭐 안면도 없고 제가 뭐 선호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네. 또 한때 국민 요정이셨고 크게 죄송한 마음이. 피겨 스케이트로 우리나라 국민 얼마나 많은 분들께 희망 줬습니까 저분이?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고생했습니까? 오늘 약간 멘트 실종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왜 한 거예요? 청계산 김연 아니 왜 한 이유는 너무 당황해서 지금. 청계산 김연아라고 본인을 그러니까 제가 청계산에 올라갔어요. 지칭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칭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청계산에 올라가서 스트레칭을 했는데 누가 이제 지나가면서 잘못 얘기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아,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김연아 네, 같았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사과 말고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 뭐 제가 차은우요 나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난 대방동 차은우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방송 말아 먹으려고 지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사과 이렇게 했으니까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카톡 프로필을 바꾸겠습니다. 빨리 바꾸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끝으로 하나만 네, 간단하게 볼까요? 가겠습니다. 디올백의 행방 아 찾았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아 찾지 못했어요? 네네네. 요거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네. 또 이제 포인트. 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갖고 오잖아요. 네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디올백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이 됐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되었어요. 일반 고소고발 사건이나 형사 사건들 중에 굵직한 것을 형사 1부에 일반적으로 배당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가방 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수정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아 춘놈수. 아, 이거 진짜 맞아요. 이래가지고 지금 일대 아 사장이 그거. 진품이 아 많냐고. 맞아. 참 그 가품인지도 모르겠고 네, 뭐 이런 네. 얘기 그래서 해갖고. 약간 좀 많이 이제 소음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네. 이제 가방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왜 이걸 가지고 왔냐? 함정이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수수 금지 조항은 있지만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은 있지만 받았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없어요. 받으면 안 된다만 있어요? 네. 근데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처벌 규정이 있어요. 아, 준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 오히려 조사가 끝나고 나면 네. 김건희 여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직 가방을 준 오히려 최 목사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옛날부터 처벌정을 넣자 해서 그 처벌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논의가 되지 않고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처벌하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 공직자, 뇌물이든 네. 뭐든 이게 낸 사람이 네네. 준 사람이 배우자 뭐 예뻐서 주지는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 공직자한테 공직자를 뭔가 보고. 예. 그냥 공직자가 처벌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 아 그래요. 배우자가 받았을 경우에. 네네. 아 요거는 좀 법 개정을 좀 할 필요는 있겠네요. 대신 준 사람은 처벌을 받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수사를 하게 되면 진짜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확인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이제 신고했는지 혹은 반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네.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함정 아. 취재였는가에 대한 논란도 아마 일부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진짜 가품이면 네네. 진짜 그 난리 나겠다. 연구스럽네요. 생각만 만약에- 해도 야 만약에 네. 가품인 게 피할 길이 안 드러나면. 보이는데요. 네네. 아, 근데 와. 그래도 이제 백화점에서 산 장면이 직접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형사 일부에 네. 배당이 돼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 네, 그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아 오늘 뉴스 아주 밀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금 동접자 수가 거의 한 3,000분 가까이 들어왔어요. 진짜요? 네. 오. 참 3,000이에요, 300. 네. 아이 뭐야. 잠깐, 300은 적어요? 아니 아까 1,000 몇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줄었네요. 1,000분이었다가 네네네. 지금 1,300분 됐다고. 아 그래요? 네. 오늘 구내식당 회식 간다고 아까 그러던데. 와. 설렙니다. 대단한 겁니다. 1,300분이 실시간으로 보고 오, 계시다는 너무 것도 감사한 적지 일입니다, 않은 진짜. 거예요. 네네.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소중합니다. 그 좋은 타이밍에 그래 청계산 김연아를 얘기해갖고 이 방송 분위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진짜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산들 지금 저 청계산이 사과하고 난리 아, 났어요. 어떡하면 죄송합니다. 저 아이디 청계산 이분이 네네. 괜히 저 올라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네네네. 네, 지금 좀 사과하고 난리입니다. 아, 예. 하여튼 뭐 요건 이제 카톡 프로필은 이제 바로 바꾸시는 걸로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산 올라가시지 마시고요. 네네네. 네. 아유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